보셨죠? 네, 재밌게 봤냐고는 못 여쭤보겠네요. 네,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관객과에 제가 진행을 맡은 무상권영화제 프로그래머 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구 23,000명의 작은 도시에서 찍은 영화를 이 롯데 타워에서 이렇게 월드타워에서 상영하니까 기분이 좀 오는데 주차하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상영 위해서 배우님 두 분, 감독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김종환 감독님, 장과장 감독님, 그리고 안소희 배우님, 강민규 배우님 모셨습니다. 입장해주세요. 관객과의 대화는 단톡방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 질문을 소감도 좋습니다. 소감도 읽어드릴 거니까 질문과 소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 또 소개하면서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되게 오래전에 찍어가지고 한 지난주부터 이제 관객과의 대화 하는데 감독님들도 처음 여쭤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2018년쯤 시작을 했고요. 17년 말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19년과 2020년 초반까지 이렇게 찍었고 2020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프리미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이렇게 올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영화입니다. 오는 기간이 좀 길었고 특히 첫 공개됐을 때부터 되게 그 팬데믹 시기 좀 엄중한 시기여서 관객분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 이야기 좀 듣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소개해 주시면서 상영을 오게 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이 지는 밤의 파트 1을 연출한 김종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가 정확하게 개봉일이죠. 개봉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진짜 뭐 얘기 나누고 뭐 한 거는 2018년부터 얘기 나눠가지고 2019년 여름에 장건대 감독 먼저 촬영을 하시고 저는 2020년 초에 촬영을 했고 그때 코로나가 이제 막 세상을 숭숭하게 만들 때 우주에 저희가 촬영한 데가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 좀 더 드물어진 그렇게 촬영했고 첫 월드 프리미어 할 때도 코로나 영화제 자체가 좀 삼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있는데도 이 영화를 트는 게 얼마나 의미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우주에서 틀 때도 폭우가 와가지고 작년에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많은 관객자 더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여드리게 돼서 즐겁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이 지는 밤 파트 1에 김종환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한 배우 안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영화가 개봉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관객분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야기들 나누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연출한 장원재라고 합니다. 롯데 여기 월드타워에 또 오랜만에 오는데 이 극장에 여러 굉장히 스펙타클한 영화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가시는 마음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인데 어머니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를 완성하고서 이제 개봉 전에는 주로 이제 화제를 통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지난 2년이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기간이다 보니까 말씀 나누기가 되게 어려웠고 또 극장도 사실 이제 한 칸씩 떼어앉기를 또 시행하던 때여가지고 이렇게 가깝게 앉아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주전에 있는 그 게스트들도 카막이 처음부터 앉아 있었거든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실내에서 또 이제 마스크 완전히 벗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극장에 같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 2의 느려 터진 무주천로 태규 역할을 맡은 배우 강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불금인데 이렇게 이 8시 상영 영화에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관객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질문이나 소감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또 질문을 하나씩 제가 먼저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소감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네, 여기 이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인사하는 프로님, 저희 메가가 무주여서 무주가 메가이신가요? 무주여서 보는 내내 가고 싶고 그립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감독님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원래 썼던 시나리오였는지 아니면 무주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갖고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분 모두 무주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시나요? 네, 저는 그 무주를 이제 무주 영화제 상골 영화제로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자주 내려갔고 그래서 제 영화에 나오는 스산한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또 계절도 되게 좋을 때라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과 또 따뜻한 사람들과 이런 기억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영화를 이제 하기 전에 그 우주 프로젝트가 있기 전에 시나리오가 있지는 않았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장건대 감독님이랑 또 조지훈 프로그래머님이랑 꽤 짧지 않은 시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또 무주랑 공간을 또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무주를 더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또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좀 윤곽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네, 저도 그 전에 대본이 있지는 않았고요. 이제 제안받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실 때 몇 가지 같이 제안해 주셨어요. 그 무주를 배경으로 촬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주의 지역분들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좀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들을 좀 주셔가지고 그 외에는 저희 두 감독에게 그 천재의 자유를 무한히 주셨어요. 그래서 무주라는 곳에 가서 조사하고 좀 관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청을 중심으로 이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기관을 처음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복지과 직원분들이라던가 건축과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무주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또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쭉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민재 역할을 하시는 강신하 배우님께서 그 복지과의 직원분하고 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 업무를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또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대본을 하나씩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 현면 제이님이 안소희님 이 작품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물려서 아까 무죄에 대한 인상도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박민규 회원님도 같이 출연하신 계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감독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무주 한국 영화제와 함께 무주를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의 영화를 찍는데 장건들 감독님과 한 편의 영화에 두 개의 이야기를 담는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담는다. 제안을 주셔서 일단 이런 기획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너무 재밌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참여해보고 싶었고 또 그 전에 감독님과 두 작품을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게 네, 작업을 했어서 네, 바로 네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화를 계기로 처음 무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또 겨울에 추운 2월에 촬영을 했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에 또 그때 막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조용한 무주를 만났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저희 영화로 무주를 간 거기 때문에 저희 영화 분위기가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에 저는 오히려 되게 첫인상이 저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제가 이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무주라는 이 마을 안에서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팀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보냈는데도 이렇게 막 외가가 무주예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뵈니까 괜히 반갑고 나도 무주 아는데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우선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던 감독님, 장건재 감독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는 뭐 감독님의 작품도 있고 책도 있고 특히나 같이 너무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강진아 배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네,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화제를 통해서 무주를 몇 번 가봤었는데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유독 저는 서울대생인데 시골 총각 역할을 유독 많이 맡았어요. 네,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금 시골 총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샤머님이잖아요. 샤머님. 또 무주랑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뭐 등산도 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 분위기도 많이 물씬 느껴보고 또 로케이션이 정말 주는 힘이 안재 배우님 말처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쉬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영화의 분위기와 어우러지게. 네. 사실은 영화 보셔서 아시지만 박민규 배우님은 백수도 먹고 내과에 발도 나보고 그러셨는데 안소희 배우님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고생을 좀 하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질문 받고 아까 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작품 찍으시면서 본인의 캐릭터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또 재밌는 일 뭐 이렇게 좀 기억나는 일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고생하셨을 것 같고 박민규 배우님은 왠지 좀 이렇게 약간 소풍 온 것처럼 약간 그런 기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배우님 지금 한 번 더 드릴게요. 다리지는 밤에서 많은 대사가 저희 영화는 있지는 않지만 대사 대신에 보여지는 이 분위기와 이 행동으로서의 연기로 우리가 체험나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캐릭터여서 그런 면에서는 더 재밌었고요. 또 그런 걸 감독님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저는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처음 걷는 모습을 찍었던 게 제가 이제 집
안에 나가는 그 뒷모습을 담는 게 제 첫 걸음이었는데 그때 몇 차례 갔던 기억이 났어요. 감독님이 걸음걸이 약간 느낌이 그 걸음이 아닌 것 같다. 영화으로서의 걸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보다는 사실 금순 선배님이 저희 엄마 역할을 한 김금순 선배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첫 촬영날부터 막 산을 계속 오르시고 영화 보시려서 아시겠지만 또 테이크가 되게 길어요. 감독님이 커트를 되게 늦게 하셔가지고 선배님이 산을 계속 오르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저희 영화지만 저도 선배님한테 반했던 그 식당 앞에 이렇게 걸어갈 때 되게 사뿐사뿐 이렇게 진짜 유령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거 걸을 때 특별히 이렇게 많이 걸으셨나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촬영이 디렉션이나 뭐 어떤 걸을 때 생각하니까 제가 촬영할 때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그 마을 이름도 무풍마을? 네, 마을 이름도 무풍마을이었는데 무풍인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지? 이러면서 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걸었는데 오히려 그게 영상에서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치마가 이렇게 펄럭이면서 그런 무주의 바람 도움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걸을 때 뭐랄까요, 이렇게 발걸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 게 더 유유히 이렇게 약간 떠서 슥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조금 더 영화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발 한 발이 너무 크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서도 그렇고 감독님이 요구하신 것도 그렇고 어쨌든 민재가 서울에 있는 정민이랑 헤어지고 지금 그 태그를 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다. 다정한 모습을 지닌 태그의 모습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매 장면 좀 진아 배우님과 민재와 약간 케미를 잘 맞춰보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기억나는 장면은 닭백숙을 만드는 장면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촬영 전부터 본인은 이 장면에서 정말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음식 다음 거 뭐 해야 되고 착착착착착 하는 그런 손발이 척척 잘 맞는 그 조리 장면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뭐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또 일련의 이 커플들의 그 잔을 마주치는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독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던 부분들도 있었고, 예. 근데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첫 장면에서 감독님이 제가 나오는 첫 장면에서 제가 나오면은 관객들이 와 멋있다 이렇게 하는 한성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전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한성이나 부담스러워. 네, 이게 되게 차분하면 그 광규 배우님은 그런 연기가 되게 좋거든요. 일상 연기, 마치 그 마을에서 진짜 살았던 총각 청년처럼 되게 나오는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들을 너무 영화 곳곳에서 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지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인 톤으로 다루어서 정다웠습니다. 영혼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무주와 엮은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 비슷한 질문도 있는데요. 만소리가 아직 있거든요. 네. 죽음과 삶의 관계에 있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는데 실제 감독님들, 배우분들께서는 영화에 대한 이해와 삶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제에 대한 죽음과 영혼, 유령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 안실 배우가 맡은 양선이 이렇게 죽음을 이제 하는 주제인데 무거운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걸음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낮에 공원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소소하게 그런 아주 소수의 스텝이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요. 예, 영화일 수도 있고 어떤 영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찍는 게 남녀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계속 걷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참 앉아 있었는데 계속 찍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으면서 저게 뭐가 다른가 하면서 봤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감독이 아니니까 내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는데 계속 찍는 거 보다가 문득 아까 말씀해 주신 제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영화에서 걷는 장면이 많은데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걷는 장면에서 또 그 컨셉을 잘 맞추면 이제 소리는 잘 걸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판단한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나 치마가 어느 방향으로 날리나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이걸 오케이를 만드는 것에 그게 그거였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좀 캐릭터에서 드러나는 어떤 또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었던 거고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무거운 주제로 돌아가자면 뭐 저는 이제 죽음이라는 테마가 좀 제가 창작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네, 많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제가 요 바로 전에 했던 작업이 아무도 없는 곳이랑 조제였고 또 바로 직전에 했던 게 그 페루소나에 나왔던 밤을 걷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서 좀 이어진 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달이 지는 밤에서는 김구순 배우가 맡은 그 엄마이면서 무당이 죽음의 존재를 보잖아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삶과 죽음이 그 자리에 있고 서로를 볼 수 있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런 어떤 거리감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단절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면 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죽음에 대한 게 재미있는 게 어쨌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삶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베스티지인데 그러니까 잡지 흔적이라는 거거든요. 그 흔적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채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무언가를 그리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런 과정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이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민재 아버지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온 경윤이라는 존재도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인물인가? 이런 이제 의문점을 들게 하는 구성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민재 아버지는 또 이제 그 민재 엄마의 남편이기도 한 이제 그런 존재인데 이 영화 속에 이제 인물들이 이제 그 아빠를 혹은 남편을 이제 기억하는 방식으로 떠올리는 방식으로 좀 등장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귀신의 존재나 뭐 유령의 존재다라는 쪽보다는 그냥 그 기억의 소원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방식으로 좀 이 영화는 초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무주에 다시 오랫동안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제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거나 뭐 이런 존재들이 이제 영화에 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우주 안에 같이 공존하는 사람들 지금은 없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거나 떠났다가 돌아오거나 뭐 이런 인물들로 좀 그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무주라는 공간에 살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어서 주로 영화제가 있으면 이제 가거나 뭐 이렇게 짧게 방문했던 경험이 전부였기 때문에 대신
대신 영화 속의 인물들도 이제 뭐 외국인의 시선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그 지역민들의 이야기로, 내부자들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주에 계시는 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좀 친숙하게 되게 일상적이고 좀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다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어떤 분이 그런 보거나 소감을 남겨주신 글을 짧은 글을 봤는데 이 영화 재미없다. 나도 할머니를 본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나도 본다. 그래서 그립다. 약간 그런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나는 듣는 사람 자리는 잘 몰라도 난 사람 자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 자리가 없을 때 그 자취들을 느끼는 어떤 방식들 그리고 그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들이 김종관 감독님은 김종관 감독님의 방식대로 장관재 감독님은 장관재 감독님의 방식대로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성희 배우님께 여쭤봅니다. 하늘님, 네, 목을 조이시는 장면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다가왔는데 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광민규 배우님께도 파이팅하는 부지님, 네, 광민규 배우님과 강진아 배우님 합이 참 좋아서 즐겁게 봤습니다. 이전에 함께 촬영하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짧게 혹은 애드립 같은 거 여기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문님이 귀신 본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실제로 귀신 봤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지 이건 두 분께 각각 드려볼까요? 네.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강진아 배우님과는 이전에 작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는 이걸 지난 선배가 있는 앞에서 말해야 되는데 아무튼 학교 동문이에요. 오랫동안 알던 사이여서 이렇게 작품에서 만나는 게 처음이라는 것도 서로 되게 놀랬었고 좀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뻤던 현장이 아니었었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아무래도 제 선배보다 후배 학교에서 한두 학번 후배거든요. 그래서 좀 현장에서 막 떨리거나 약간 좀 특히 그 할아버지 독백하는 장면에서 제가 약간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그 촬영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선배한테 좀 칭얼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너무 아쉽다고. 근데 제 선배가 아니야, 너 현장에서 엄청 유연하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줬던 그 위로받고 또 다음 촬영 잘 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네, 실제로 드신 분 적이 있냐고요? 네. 아니요, 질문 없어요. 힘들었던 촬영 장면인데. 네. 그 장면은 원래 이제 시나리오에 있지 않았고 촬영 중에 추가를 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이 장면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는 좀 고민하다가 새로운 이제 모션으로 촬영을 하게 된 건데 저는 힘들다기보다는 글씨는 오히려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 짧은 그 한 장면이지만 그 장면으로 그리고 그 행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영상이가 왜 그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간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게끔 친구가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어떻게 할지 감독님한테 디렉션을 받고 제가 연습도 해보고 현장에서 해보고 하는 그 시간들이 저는 오히려 즐거웠어요.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저희 영화에도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 실제로 행하면서 보이진 않지만 제가 정말 너무 제 몸을 세게 졸라서 저 혼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잘 나와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디시는. 여기 또 무주촌놈이라는 분이 무주촌놈을 만나기 싫어서 상경한 무주촌 미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고 영화 잘 봤습니다. 죽음을 소재로 삼아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로 느껴지는데 서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서로 영향받은 게 있는지 이거와 연결해서 권투하는 교수님이 두 영화는 어떻게 연관 있게 연출한 건지 따로 보는 게 좋을지 인트로 같은 엔딩을 중간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같이 해주시는데요. 네, 우선 촬영은 제가 먼저 했어요. 순서는 뒤로 가 있지만 이제 여름을 배경으로 무주에서 촬영했고,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던 시기예요. 그래서 무주가 굉장히 또 여름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력 있고, 그리고 되게 활기찬 그런 무주를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화 편집본 1차 A 편집본을 이제 여기 프로그래머님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그 공간들을 어디서 찍었는지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그 스팟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좀 또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그 겨울 배경으로 연출을 같은 이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순서는 이제 촬영 순서대로 이렇게 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수음일 것 같지만 또 그 과정에 좀 논의들이 있었어요. 진행하셨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순서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김정은 감독님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잡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부전공분이 이 영화 1부에서 보면 이제 왜 그 엄마가 그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죽은 나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죽은 몇백 년 된 죽은 나무에 넝쿨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꽃이 하나가 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생명력이 죽어 있는 어떤 그런 무주의 수산한 겨울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 공간에서 마치 하나의 꽃이 이렇게 피어났듯이 이렇게 좀 생명력 있는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되게 좋은 방식으로 구성이 된 것 같다. 좀 사후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영화의 첫 장면 그 빈 거리가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걷는 장면과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영화를 오프닝이나 엔딩이나 다 좀 열어두고 좀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통로를 앞뒤로 다 열어주고 끝내는 방식도 저는 이 영화에 잘 어울리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애초에 이제 옴니버스 프로젝트로 저희가 제안을 받았고 저는 옴니버스 영화를 몇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렇게 두 감독이 이제 하나의 장편으로 옴니버스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다. 따로 옴니버스도 공간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배우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적으로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두 감독이 하면 서로 분리된 영화면서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또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한 편의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또 이야기되는 게 또 하나로 묶이는 게 있겠고, 또 이제 감독님이 먼저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여름에 무주가 담기고 제 영화에는 겨울의 무주인데 그 차이가 있으면서 또 공간이 같이 연결이 되면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시각적으로도 또 이 같은 공간을 다른 자극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감독 영화에 나오는 그 공간을 제 영화에도 좀 다르게 찍어보고 또 마무리하면서도 저희가 또 어떤 순서에 대한 거나 그 안에서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될지 제목을 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미묘하게 이 영화들을 좀 한 편의 영화로 만들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분리돼서 봐도 좋지만 또 이 두 개가 한 편으로 묶여서 봐야 또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했던 그런 의미들이 다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제목 질문들도 좀 해주시는데 제목 질문은 제목에 대해서 그 각각 그 파트의 제목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 1부는 바울 소리라는 제목이 있었고 2부는 달이 지는 마음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제목을 하나로 정하는 과정에서 그 바울 소리는 영문 제목이 베스티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깊은 밤이고 달도 뜨고 지잖아요. 그래서 달이 지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을 찾아왔을 때 이 이야기의 어떤 비밀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체 제목을 좀 아우르는 어떤 방식은 달이 지는 밤으로 우리가 짓고 그 다음에 또 이 영화 안에 그것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든 또 어떤 기억이 남아있던 공간들 어떤 흔적들이 존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글 제목을 달이 지는 밤으로 하고 영문 제목을 베스티지로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또 각각의 이야기에 또 그 하루 이틀 밤의 이야기 시간인데요. 이제 그 밤이 지나면서 이야기의 어떤 좀 숨겨져 있던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또 달이 지는 밤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또 영화에 또 달이 또 등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달 질문이 마침 나왔어요. 초롱초롱 네온이 파트 1, 2 전부 같은 달 장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 영상인지 물어보시나요? 패션은 다르고 저희가 이 달이 지는 밤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제 영화에는 원래 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영화에서 달을 빌렸고 제가 이번에 GV 행사를 하면서 한 건데 그 달도 우주에서 찍은 것은 아니다. 한여름의 판타지아 때 만들어 놓은 달을 여기서 썼다. 그러니까 우리 달이 우주달이 아니라 일제달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 달이 지는 밤이라는 제목이 제 영화에도 해당되고 좋았던 게 달이 뜨는 밤이 아니잖아요. 달빛이라는 것도 밤에 존재하는 빛이고 밝다면 밝을 수도 있지만 또 어둠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빛인데 또 달이 지고 있으면 또 거기에 그 어둠이 있잖아요. 그런 제 영화는 그런 미묘한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뭔가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경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을 해서 제 영화에도 멋진 제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처음에 저희가 만나서 우주를 배우고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두 편 그리워진 유니버스 프로젝트인데 이게 각각의 단편 영화이면서 합쳤을 때 하나의 장편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100% 우주에서 찍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주에 주민분들이 한 장면 이상 나오시면 좋겠다. 사실 이 정도의 이제 그 대략의 조건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영화들이 왔고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제가 두 감독님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두 감독님은 한국 영화 전체를 놓고 봐도 본인의 색깔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감독님들이시고 그리고 이번에 영화를 놓고 보니까 김종환 감독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밤을 걷다나
조제나 그 앞에 또그 몇몇 동화들 그때 좀 관심이 있으셨던 어떤 그런 자기의 관심사와 주제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해보고자 하는 장르적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되면서 이 영화에 그런 것들이 담겨졌던 것 같고요. 장만재 감독님은 사실은 잠 못 드는 밤이 전작인데 그때 영문 제목이 문리스 나잇이죠. 슬림 리스 나잇인데 이번 영화의 영문 제목을 또 문리스 나잇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번 또 다르시는 밤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때 전작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어떤 세계 마침 이야기도 또 같은 젊은 커플의 이야기고 해서 이제 그런 좀 본인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주제로 엮였을 때 좀 공교롭다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이 또 있는데요. 무지개 과자님, 무주에 대한 좀 매력 같은 게 있으셨는지, 무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주면 좋겠는데, 촬영 공간도 좋고, 촬영하면서 특히 좀 기억나는 것들, 좀 기억나는 장면들, 각각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선생님. 저희 영화에서도 나온 컷인데요. 그 산에서 이렇게 눈이 약간 쌓여있는 산의 모습을 이렇게 담은 컷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또 딱 보였던 그 산의 모습인데 매일 아침에 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콜이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딱 창문을 열었을 때 저도 똑같은 그 산의 모습을 봤는데 또 겨울 공기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맑고 되게 청량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무주에 대한 뭐랄까 지금 생각해도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이고 또 무주가 굉장히 청량한 곳이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무주는 언제라도 약간 뭔가 고요하지만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무주는 1년에 2번 큰 축제가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무주 산골 영화제라는 축제가 있고 무주 반딧불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감독님하고 이제 그 장면을 찍었을 때 마지막 엔딩쯤에서 이제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장면에서 원래 반딧불과 함께 이렇게 나오는 장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딧불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게 카메라에 잘 안 담겼다고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었고. 근데 그 매해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반딧불은 없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지개맞이가 끝나면 매년 8월에 반딧불이 축제가 열려요. 그래서 반딧불이는 아시는 것처럼 되게 온도와 그런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청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찍었던 그 시기가 반딧불이 좀 보기 어려운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해에 무주산골 영화제 갔을 때 반딧불이 처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제 기간에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반딧불을 꼭 찍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에 맨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원래 사람이 아니라 반딧불로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길에 고충이 있었으면 좋겠다. 반짝반짝 빛나는 같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머무는 영혼들이 마치 이렇게 불빛으로 변해서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테스트 촬영도 했는데 반딧불이 잘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랩핑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대본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론을 좀 바꿔서 찍자고 해서 만들어낸 장면이고 무주는 교통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니는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깨끗하고 환경 오염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감독님 촬영하신 그 우주에서 문풍이라는 것을 아까 이제 소희배님께서 그게 바람이 없다가 아니라 아마 다른 뜻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문풍이 예전에서 조선시대 거기 문풍 면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어요. 그 한국에 그 청정지역이 8군데가 있는데 예전에 아픈 사람들이 그 회복하러 오는 굉장히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 8군데 스팟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그 또 우주가 작지 않아서 여러 곳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걸 작업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렇고 유명 감독님도 그렇고 우주의 어떤 대표적인 공연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보는 어떤 딱 지역을 정해서 찍은 거라 영화보다 훨씬 더 탐구할 공간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야 뭐 우주부촌도 유원지로 좀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그 말도 훨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도 잠깐 짧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질문인데 일부 엄마가 산에서 키운 게 뭐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일부에서 엄마가 산에서 키운 게 뭐냐? 네. 아마 본인이 묻어놓은 거겠죠. 그리고 묻어둔 거고, 그게 딸과 만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구독 팬분께서 이거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어머니께서 사랑스러우신 걸 알고 계신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다 못 읽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네, 저희가 다른 집회를 진행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제 개봉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영화 보고 좋으셨으면 주변에 또 많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에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단톡방을 옆에서 봤는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네, 지금 저도 다음번에 할 때는 채팅방에 들어가서 같이 보면서 해주시면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개봉이 제가 그전에는 개봉을 하면 뭔가 되게 연륜도 많고 좋기도 하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도 많고 이랬는데 이번 개봉은 좀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수치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렇게 작게 개봉하지만 더 그래서 내실입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혼자 개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원희 감독님도 있고, 또 우리 팀의 배우도 있고, 또 미규라들, 또 지금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사실은 김근수 배우도 제가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안 온 게 아니라 해외 체류 일정이 있어가지고 애정이 많으시고 조진 프로님도 계시고 같이 또 이렇게 좀 더 있으니까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관객들을 만나야 될까 즐거운 기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봉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렇게 개봉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며 이런 GV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영화도 오늘 질문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다음 GV도 또 있으니까 또 저희 영화 2번 보고 3번 볼수록 생각하고 볼 거리 많으니까
보러 와주시고 또 그때 못다한 얘기도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예, 즐거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화는 태블릿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매체로 보시는 것보다는 스크린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저희의 의도에 좀 온전한 영화긴 해요. 스킵하면서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온전하게 다 겪으면서 보시는 게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극장에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또 이번 개봉 첫 주인데 또 여러분들께서 좋게 보셨다면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히 돌아오십시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개봉 첫 주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입소문과 운을 좋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또 2번의 집이가 또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집이가 있거든요. 네. 오늘 질문 다 본인이 한 질문 답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처음 있어서 마스크 잠깐 보고 한 10초만 네, 예, 잠깐 카메라 안에 여기 오셨으니까 잠깐 하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좀 웃어주세요. 네. 네, 그럼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빨리 나가시면 돼요. 지금.